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제가 그림 그릴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 특히 유화나 아크릴이나 수채화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색깔은 유화예요. 그래서 오일 페인팅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울트라마린 블루고, 이거는 터콰이즈 블루라는 건데, 우선 유화는 처음에 이렇게 물감을 튜브에서 짜서 계속 쓰잖아요. 근데 뭐 미리 짜놔도 이게 되게 더디게 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뭐 하루 이틀 만에 물감이 수채화나 이렇게 아크릴처럼 쫙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대체적으로 오래오래 더디게 마른다는 점. 그리고 또 다른 물감과 다른 재료들과는 다르게 유화 물감은 이제 미디움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린시드 오일이나 또는 테레핀 오일을 사용해서 희석을 해서 좀 이렇게 물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뭐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은 되게 더디게 마르기 때문에 색깔의 혼합이 되게 좀 더 발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다양하고 좀 아름답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크릴에 비해서. 물론 뭐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경험은 유화가 진짜 더디게 느리게 마르기 때문에 그 마르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이렇게 덧입혀서 물감 터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단점은 이제 유화 오일 페인팅 자체가 되게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뭐 인체에 그렇게 썩히 좋진 않을 거예요. 이런 미디움 같은 거, 특히 테르핀 오일, 뭐 린시드도 그렇고 이렇게 물보다는 확실히 기름이고 이렇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런 것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오래오래 그렸던 방식이기도 하잖아요, 오일 페인팅이. 그러니까 보존성이 좀 더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되게 5년, 10년, 뭐 20년 이렇게 계속 보존할 때에도 거의 되게 그림의 방식이 좀 다르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되게 오래오래 보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화는 뭐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느리게 마르는 게 되게 불편하고 좀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림 그릴 때 약간 차분하게 계속 빠르게 마르지 않기 때문에 이 색깔 저 색깔 더 시도해 볼 수 있고, 그렇게 장단점이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런 오일 페인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아크릴 물감은요, 튜브에서 유화 물감처럼 이런 식으로 짜서 쓰긴 하는데요. 왜냐면 이거는 우선 아크릴 물감은 너무너무 빨리 말라요. 물론 어떤 특수 그 미디움을 사용하면 이게 좀 더디게 마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되게 이게 원래 재료가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이게 굳고 나면 거의 뭐 이런 나무나 뭐 이렇게 겉이 표면이 되게 얇고 이렇게 반들반들한 거 위에는 이렇게 잘 뜯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처럼 변하고요. 물론 색깔도 섞어서 사용하면 나쁘지 않지만 제가 주로 이제 저도 아크릴을 좀 작업을 하는데요. 주로 보면은 같은 색은 아닙니다. 근데 좀 색깔이 너무 좀 빠르게 하루 만에, 거의 하루가 아니라 뭐 몇 시간 만에 다 마르기 때문에 이게 좀 색이 어, 좀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좀 납니다. 이거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너무 빠르게 마르기 때문에 그런 좋은 발색을 내기 위해서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좀 정교한 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재현할 때는 저는 유화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색을 만드는 데서는. 그렇지만 너무너무 편리한 거는 이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수채화처럼 물을 희석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수채화처럼 물을 이런 식으로 섞어서 이렇게 물을 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붓도 막 그때그때 닦아서 이렇게 보관하기 때문에 되게 그건 정말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마르는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무기 아시죠? 그냥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무기로 좀 뿌려서 살짝 이렇게 물기 한 요 정도 냅둔 상태에서 잠깐 무슨 볼일을 본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잠깐 다른 일을 할 때 이렇게 뿌려 놓거나, 혹은 아니면 이런 그냥 주방에서 쓰는 비닐랩 있죠. 그런 거를 한번 요만한 사이즈로 살짝 이렇게 물을 살짝 뿌려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게 너무 누르지 않고 요 주변에만 이렇게 하면 약간 얘가 실드가 돼요. 그래서 잠깐 뭐 하루도 가요. 이렇게 하면 이 속에
이 소개가 이제 빨리 건조가 안 돼서 이걸 다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유화 물감에도 사용을 해요. 랩을 살짝 씌워 놓으면 유화가 건조되지 않기 때문에 한 뭐 일주일도 그 안에서 계속 드라이되지 않고 잘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만의 계속 재사용하는 또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물과 물을 쓰느냐 아니면 이 기름을 쓰느냐의 차이인데 이건 빠르게 마르고 유화 같은 경우는 되게 더디게 마른다. 그래서 서로의 장단점을 조금만 잘 구현하면 잘 작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이 수채화인데요. 이런 조그만한 튜브에서 물감을 요만큼 짜놓으면 이거는 뭐 거의 1년이든 2년이든 굳어도 이 굳은 상태에서 주로 많이 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튜브에서 바로 짠 다음에 사용도 가능해요. 근데 우선 튜브에서 이렇게 짜놓은 색을 한 뭐 일주일이나 뭐 한 4, 5일 지나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렇지만 끈적끈적거려요. 표면은. 이렇게 좀 묻죠. 이 상태에서 이것도 다른 물감과 다르게 얘는 이제 되게 물감을 물이랑 섞어서 이렇게 서로 혼합을 해서 수채화로 이렇게 종이 위에 또는 뭐 수채화 전문 용지 RCG나 이런 거 위에 이렇게 채색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뭐가 다르냐면 참 보이시죠? 그냥 종이에다 그리는 거잖아요, 종이. 그리고 물감은 물이랑 이용하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딱히 뭔가 미디움을 올려야 돼서 물감에 이런 두께감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게 표면에 그런 재질감을 준다라는 개념이 소식이 없어요, 수채화는 대부분. 그렇게 이렇게 물의 느낌, 이런 맑은 이런 물의 느낌과 물감의 이런 퍼지는 느낌이나 아니면 뭐 되게 사실적으로 그려도 가능한데 대부분 수채화하면 막 이런 몽롱한 물의 그런 물맛이라고 그러죠.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게 수채화라서 이런 수채화는 주로 물감을 짜놓고 팔레트나 이런 거에 짜놓고 굳힌 다음에 재사용 가능하고 그냥 이 상태로 뭐 그림을 갑자기 하기가 싫어서 한 달, 두 달 방치해도 얘는 그대로 다시 재사용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편리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크릴이나 뭐 유화가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은 다르겠죠. 뭐가 좋다고는 얘기 드리기가 그런데 하여튼 그런 장단점이 다 있고요. 특성이 있다는 걸 이번 시간에 알려드렸고요. 어쨌든 이 수채화는 정말 간편한 것 같아요. 빼서 쓰기도 간편하고 그냥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뭐든지 훌륭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유화, 아크릴, 수채화에 대해서 진짜 간단하게 저의 한 의견이나 그런 경험담을 공유해드렸습니다. 하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